여기 있다. 이쪽으로. 찾았다. 자, 내용 설명은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문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재반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왜? 즐거워? 아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네.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방정식도 그렇지만 네. 연립하는 식들은 네. 이제부터 우리는 다 그래프로 해석을 할 거야. 왜요? 대수로의 어떤 연산들은 중학교 때 충분히 훈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 네. 또 대수적인 연산, 이게 부족해서 수학적인 어떤 부분이 부족해져 이건 뭐 더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계산력이 힘들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들어 이거는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전환, 사고의 전환, 생각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접근을 분명히 주어진 문제는 방정식으로 주어졌어요. 또는 부등식으로 주어졌어.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하면 당연히 되겠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다 어차피 계산을 하긴 해야 될 거야.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사고,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 기하적인 상황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야. 연립방정식도 두 그래프가 가지는 교점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잖아. 맞지?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두 개의 fx랑 gx라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fx equal gx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 뭐 하기로 했지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같다. 네. fx와 gx가 가지는 무슨 점 찾기로 했는 거지? 교점. 교점 찾기로 했던 거지? 네. 만나는 점. 네. 두 개의 그래프가 같아지는 점. 네. x한테 똑같은 숫자 1을 집어넣는데 함수값도 같대. 그래서 그거는 기하적으로 교점이라고 부를 거야. 두 그래프가 공통으로 가지는 점. 맞죠? 등호일 때는 그렇게 부르기로 했대. 그러면 만약에 얘를 등호가 아니고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fx가 크다. 그렇지. 그게 다야.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등호 대신에 부등호로 바꿔놓은 거거든. 여기서 fx하고 gx가 같은 점도 찾으래. 교점도 찾는 거야. 그러면서 뭘 찾는 거야? gx가 큰 거. 그지? 그걸 그래프에서 보자는 거지. fx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게 fx고요. 위로 볼록한 게 gx예요. 자, 크다 작다는요. x값 비교하는 거니 y값 비교하는 거니? x값. 그래. 여기다 우리 x는 같은 걸 집어넣을 거야. 그때 지금 비교하는 값은 이놈 전체를 우리는 하나의 함수로 y equal fx 이렇게 쓰지. 또 이놈 전체도 우리는 y equal gx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fx 덩어리나 gx 이 전체 큰 덩어리들은 다 y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x는 이 안에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fx 전체값하고 gx 전체값을 비교하는데 gx가 커야 돼라고 하는 얘기는 y값이 큰 걸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겠어? x는 같은 값을 집어넣을 거고 그때 y가 큰 경우를 찾는 거거든. 그래서 이 높낮이를 보는 거예요. gx가 더 큰 거 찾으려니까 뭐 이렇게 x한테 0 집어넣었을 때 fx는 여기 있지. gx는 저 위에 있지. 이런 거네. gx가 더 큰 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fx보다 gx가 더 위쪽에 있는 영역.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 개 만나는 점 여기잖아. 또 만나는 점 여기 있잖아. 요 사이의 영역은 gx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계산이 하나도 없어. 그림 보면서 자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끝. 이해돼? 이거 하는 거야. 됐다 쉽지 않아?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fx랑 gx랑 곱해서 음수래. 이건 뭐 하래?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
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뭐 있지?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예요?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되는데, 나보고 뭘 찾으라는 얘기일까, 이게? 복소수. 아, 복소수. 복소수는 제곱해서 음수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것도 곱해서잖아. 그렇죠. 근데 같은 거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죠. 그죠? 야, 근데 복소수는 좌표평면에다 점을 찍을 수 있어? 아니요. 없어요. 네.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는 이게 다 어떤 범위에서 나오는 숫자들이야? 실수. 실수 범위에서 나오는 숫자들이야. 네. 그래서 곱해져서 음수야 이러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네. 도대체 어떤 숫자들이길래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가 되는 거니? 아. 를 판단하라는 거야. 네. 어차피 이거 다 숫자들이거든. 네. 그지? 어떤 숫자들을 곱해야 음수가 돼?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렇지. 두 놈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돼. 네.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그럼 곱하면 양수. 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야? 그것도 양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 또는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색으로 써놨네. 그림에다가 따로 표현할 거야, 색을. fx가 마이너스일 때 gx가 플러스인 경우. 두 개. 자, 그래서 빨간색은 fx가 플러스, 그러니까 이 fx가 0보다 큰 거, 크다 작다는 다 y값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y가 0보다 큰 거니까 위쪽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만큼이죠, 여기. 여기랑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서 동시에 gx는 음수인 거. gx는 아래 그려지는 거래. 자, 요쪽 영역이야. 요만큼 있고요. fx가 양수인 건 요만큼 있어요. 그때 gx는 음수여야 된대. 여기는 다 되네, 요거. gx 음수네, 여기. 이쪽 영역에서. 그리고 이쪽 영역에서 여기는 gx가 위에 있죠. 여기도 위에 있죠. 이거 안 돼, 여기 되겠네, 여기. 맞죠? 그래서 겹치는 거 찾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 이쪽 왼쪽 부분, 그리고 4 오른쪽 부분. 이해되겠어? 그래서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x는 마이너스 2보단 작아야 되고요. 아니면 x는 4보다는 커야 된대. 이런 영역이 가능한 거야. 맞지? 그 다음 거꾸로 이제 fx가 음수인 부분은 여기거든, 여기. fx가 음수인 부분은 여기거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gx는 플러스여야 돼.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gx를 보니까 다 위에 있네. 그죠? 그럼 이거 다 쓸 수 있겠지. 이만큼은 다 쓸 수 있겠지, 여기. 여기는 언제요? 어디? 여기 3. 3? 3? 네, 2분의 3. 2분의 3? 오른쪽. 여기 사이? 네. 여기는 fx가 양수잖아. 네. 우리는 fx가 음수인 걸 봐야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여기는 fx가 위에 있어서, 네. fx가 음수인 부분 요만큼밖에 없거든. 네. 요 구간 중에서 동시에 gx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근데 요 구간, 요만큼 구간을 보니까 gx는 다 양수야. 이만큼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랑 다 써줘야 돼, 답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따로따로 만족하는 거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 그냥 그림만 보면서 우리는 다 해를 찾아요. 위치관계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은 그래프의 높낮이,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겠어? 그죠? 오른쪽에 있는 1번 문제, 더하기 문제 한번 해보시면서. 너무 다른데. 너무 달라? 그럼 이상하잖아. 너무 다르면 안 되는데. 자, 보자. 재민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나? 1번은 맞았는데. 1번은 맞았어? 네. 와, 크다 작다는 구분이 가능하네. 근데 2번을 틀렸어요. 2번에서 틀렸어요. 자, 아까처럼 해볼게요, 또.
네. 이거 두 개 곱해서 양수돼야 되는데. 네. 우리 뭐 찾아야 돼? 플러스, 어. 마이너스. 두 놈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 네. 그 플러스라는 얘기는 위에 있다는 얘기. X축이 위에 있는 거. 그러면은 fx도 위에 있으면서 네. 동시에 gx도 위에 있는 거. 네. 맞아? 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둘 다 플러스인 거 찾으려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거야? 두 그래프가 둘 다 위에 있는 거. 자, 그러면 fx 먼저 볼까요? fx가 위에 있는 건 요만큼이네? 네. fx가 위에 있는 건 요만큼이야. 네. 그때 동시에 gx도 위에 있어야 되는데 네. gx는 여기 fx는 위에 있는데 gx는 밑에 있잖아. 네. 여기는. 그치? 그리고 여기도 요만큼은 fx는 위에 있고 gx도 위에 있다. 네. 근데 여기는 네. 여기는 이 중에서도 여기는 위에 있네. 여기 잘라야겠다. 5보다 큰 부분은 fx가 위에 있는데 gx는 아래에 있잖아.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한 영역은 어디만 가능한 거냐면 여기만. 네? 다시 이해했어요. 됐어요? 네. fx가 위에 있는 영역이 원래 3보다 큰 부분이 다인데 네. 다 이 fx는 위에 있는데 그 중에서 gx도 동시에 위에 있는 영역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위에 있어요, gx가. 네. 그리고 5일 때까지는 gx도 위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를 지나면서 gx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이상은 쓰면 안 되는 거지. 네. 요만큼밖에 못 쓰는 거야, 요만큼밖에. 그래서 둘 다 양수인 구간은 3부터 5까지. 네. 여기에 해당하는 x는 3부터 5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아래 그려지는 거. 둘 다 아래 그려질 거. fx가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네. fx가 아래에 있는 거 여기네. 그러니까 여기에 동시에 gx는 아래 그려져야 돼. 근데 여기 이 영역에서 gx는 다 위에 있어. 그럼 여기는 없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 없는 거지, 아예. 이해가? 네. 그래서 답은 요거밖에 없는 거야. 3부터 5까지. 네? 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읽는 훈련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래프를 볼 때, 이게 위에 있네, 아래에 있네, 이런 거 비교를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됐어? 네. 좋아. 자, 숙제 해보면서 또 불편한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같이 보면서 또 수정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하면서 아마 어느 정도는 개념이 좀 잡힐 거야, 다시.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 그림으로 볼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긴 함수식들을, 여기 함수를 줬잖아, 이렇게. 이런 함수식들을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림 표현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일단 최고차항의 부호를 보면서 아래로 볼록한 건지 위로 볼록한 건지 따지겠지. 그리고 근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 인수분해가 되는 게 제일 편한데 되네, 인수분해. 그죠? 요거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2라고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최고차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림을 그릴 건데 얘는 근이 마이너스 1과 2가 있대. 그 근은 어디에 찍히는 점이야? 가로축. X축. X축. 네. X축에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점이 찍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여기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렇게 찍힌다는 거지. 됐지? 여기서 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놈은 이 함수가 양수인 영역인 거고 X축보다 아래쪽은 이 함수가 음수가 되는 영역이야. 지금 나보고 양수가 되는 거 찾으래, 음수가 되는 거 찾으래. 음수 되는 거 찾으래. 그럼 이 아래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 부분을 답으로 쓸 때는 X를 써주는 거야, X. 오케이? 우리는 함수를 비교할 때 이런 표현 고2, 중학교 때 함수식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봤었어? 안 봤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지? 함수 fx는, f라는 함수는 x에서 y 쪽으로 대응하는 관계야. 대응하는 관계만 있으면 걔를 다 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함수를 이렇게도 쓰죠. 네. 그죠? 이거는 x한테 내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 y 값이 정해져. x한테 뭔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y 값이 정해져. 이렇게 x랑 y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자, x한테 내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대. 근데 이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y는 전체는 공역인데 화살을 맞는 y값. 그러니까 x한테 뭔가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 네. 그놈들은 치역이라고 불러. 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는 이 점들이 찍히는 y의 영역은 치역. 그리고 이 점들이 찍히는 x의 영역은 정의역. 오케이? 그렇게 보는데, 이 x라는 놈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네? 변수거든, 변수? 네. 변수인데, 이 x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거야. 네. 그 x에 따라서 y는 결정되어져서 나오지. 네. 이거를 종속변수라고 불러. 네. 좀 어려운 용어들인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x에 따라서 y는 그냥 따라서 나올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결정할 거냐면,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y 값을 찾는 거야, 계속. x한테 뭔가 집어넣고, y를 찾는 거야. 네. 이해되겠어? 그런데 방정식 같은 데 보면, 해를 구해라 그럴 때는 그 해는 y 값 찾는 거야? 아니죠. x 값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해를 쓸 때는 x를 써주는 거야. 네. 우리는 뭘 살펴야 되고, y를 살펴야 되고. 이해하겠어? 네. 뭐 이렇게 꼬물꼬물거려, 왜? 네? 이거 왜 이렇게 꼬물꼬물거려? 우리가 찾는 그래프에서 보는 거는 y 값을 비교해서 보는 거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써주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런 걸 나보고 찾으라고 그러면 이 값 전체는, 이놈 전체는 y예요. 네. y 값이에요. 그래서 y가 0보다 작은 걸 찾으라는 거야. 그거에 해당하는 해를 쓰라고 그러면 해는 x의 범위를 써주는 거라고. 네. 그 그림상에서 이 부분 찾은 거지? 네.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잡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네. 안 어렵죠? 네. 두 번째. 이번엔 최고차가 마이너스네? 네.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볼 건데, 마이너스로 묶어서 써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네? 0보다 작은 거 찾으래. 요거 그림 그대로 그릴 거야. 왜냐면 계산하라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식도 바꿔주고 막 이러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그림 그대로 볼 거야. 됐지? 이때 이거. 예. 네. 가운데 거 절반 제곱이 16이지. 그 여기 딱 있네. 네. 얘는 무슨 식? 완전 제곱. 그렇지. 완전 제곱식.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이란 식이래요. 됐죠? 그럼 얘는 그림을 그릴 때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게 그릴 건데,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딱 한 번밖에 안 보여야 돼. 그죠? 이게 중근. 원래는 이렇게 두 번 만나는데 이 두 점이 한 점에서 이렇게 겹친 거야.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얘는 이렇게 그리겠지. 이렇게. 여기가 얼마?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나보고 뭘 찾으라냐면 0보다 작은 부분 찾으래.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쪽 찾으래. 맞지? 그럼 다네? 다는 아닌데. 네? 다는 아닌데. 다 제외. 그렇지. 4는 제외하고. 그래서 x는 4보다는 작은 부분과 4보다 큰 부분 이렇게 따로 써주면 돼요. 이런 표현도 사실은 선생님은 모든 실수 x라고 써놓고 x 이퀄 4 제외 이렇게 쓰고 싶거든. 근데 보통 참고서나 교과서나 보면 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 이유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선생님들이 이 표현을 더 좋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x는 모든 실수, 단 4는 제외 뭐 이렇게 써주면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네. 이걸 더 선호해. 참고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놈.
또 최고차가 마이너스예요. 네. 또 인수분해 하기 편하네. 마이너스로 묶어서 x까지 묶어내. 그러면 x 마이너스 6. 맞아? 네. 10이 있구나. 쟤도 넘겨와야겠다.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0 이렇게 넘겨올 수 있지. 10? 10? 이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되죠. 불편하네. 이거 그림을 잘 그릴 건데, 그러면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놈이니까 다 반대로 넘길게요. 네. 최고차가 양수인 함수로 내가 바꿀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됐어? 네. 그러면 부등호가 이쪽 반대로 되겠지? 네. 맞지? 자, 이거 2차 함수야. 네.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거면 앞에서처럼 인수분해해서 그냥 풀었으면 됐는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는 안 된대.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부터.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X.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 대칭. 네. 얼마야? 3. 그렇지. x 이퀄 3. 네. 졸업할 때까지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네.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축. 자, x 이퀄 3을 대칭축으로 갖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대요. 여기가 x 이퀄 3이래. 네. 그럼 3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나? 1. 3 집어넣으면 1 나온대. 그러니까 얘는 x축이 이렇게 있겠네? 여기가 3,1이라는 점이야. 네. 맞아? 근데 0보다 작은 거 찾으래.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찾으래.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쓰는 거지. 할만하지? 네. 자, 네 번째. 얘도 다 넘길게요. 다 넘겨서 네 번째.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하고 부등호는 이렇게 있어. 이번엔 0 되는 것도 찾으래. 이 등호 표시는요, 선생님이 옛날 사람이라서 이 두 개를 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짝대기가 하나만 있지, 그지? 이 책에도 지금 짝대기가 하나만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두 개를 그리더라도 사연이는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라고 이게 편해서 자꾸 이렇게 표시가 돼. 자, 얘도 인수분해 안 되죠?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처럼 대칭축부터 찾을 거야. 네. 얼마? 2. 얘도 이렇게 그릴 거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2 집어넣으면 3. 더 올라가네. 이렇게 있겠네? 네. 여기가 2, 여기가 점이 2,3이라는 점인 거야. 네. 됐어? 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래. 네. 3. 다 하네. 다. 네. 뭐라고 써? 다. 다. 모든 실수. 됐어? 한 글자가 더 좋긴 한데, 그지? 다. 이게 더 좋은데. 이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해 되겠지? 네. 정리하시고, 이것도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시고. 네. 자, 그 다음 대표이즈 3번은 그냥 방정식 문제를 부등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이제 1학기 때 시험 범위에서는 뭐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352 되도록 네? 여기가 이상이 아니고 네.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350제곱미터가 되도록 네. 라고 주면은 방정식 문제야. 네. 근데 얘는 이상 이렇게 써서 그래서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네. 식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은데 마지막 단계에서 부등식으로 풀으라는 얘기거든. 근데 부등식 어떻게 다루는지 알았잖아 이제. 네. 자, 가로의 길이가 40, 세로의 길이는 15인 직사각형 전체에 40, 15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도로, 폭이 일정 얼마라고 안 알려주고 그냥 일정하대. 그러니까 요 폭이 일정한. 네.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값을 가지는 폭이야. 이게 어디를 조사해도 다 폭이 같은 거래, 이거. 여기도 이 폭이 얘랑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고 나보고 구하라는 그 최대 폭, 네. 이걸 나보고 구하라는 거니까 걔를 문자로 주겠지. 네. 그래서 요 길이를 뭐라고 줄까? X. 그렇지, A를 X라고 주겠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빼야 되는 영역이 전체 면적에서 네. 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면적에서 요 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을 빼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40 곱하기 15에서 자, 빼기 시작할 거야, 이제. 네. 자, 이렇게 가로로 쭉 길어진 요 길이, 요 도로의 면적. 네. 얼마? X. 아, 면적이 X예요. 네? 요것도 직사각형. 40X. 그렇지, 40X지. 40X 빼야 되고, 또 뭘 빼야 되냐면, 이것도 빼야 돼. 네. 이거는, 15X. 이건 15X.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어디가? 뭐가 문제야? 네? 뭐 문제 있다며? 있는데? 문제 없어? 네. 여기 있죠, 여기. 이 네. 부분. 얘는 40X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 15X에도 얘는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두 번 뺐네, 그럼. 네. 이거 한 번 더 해줘야 돼. 네. 두 번 다 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X제곱 얘가.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한 거야. 아. 내가 빼려는 영역에선 네. 이걸 한 번 더 빼주는 거지. 제외시켜준다는 거지. 한 번은 제외. 네. 그래서 요게 네. 내가 지금 이 색칠된 영역, 여기 내구퉁이, 색칠된 영역을 뺀 거거든요. 이게 350 이상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정리하면은 X제곱. 1차는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55 X. 얘가 600? 600. 그러네, 600. 그럼 얘 넘어올 거야. 250. 250이네. 이렇게. 네. 인수분해가 되나? 5랑 50. 딱 되네. 5랑 50. 네. X-5랑 X-5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겠죠?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놓고 여기 만나는 두 점이 여기가 5, 여기가 50이라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찾으려 했으니까 여기랑 여긴데 됐다 마는데? 근데 X는요 50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제일 긴 변이 40인데 X가 40일 수가 없잖아. 40보다 커지지도 못해, 그지? 그래서 X는 여기 영역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길이이기 때문에 0보다도 커야 돼. 가질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이만큼. 0부터 5까지. 되겠어? 최대 폭이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5. X 이퀄 5. 그래서 최대 폭은 X 이퀄 5여서 최대 폭은 5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안 어렵죠? 이거 문제 풀 때 보통 이제 이렇게도 풀어. 그림을 바꿔서 이 길 있죠? 네. 이 길을 밑으로 쭉 붙여버려. 네. 그리고 이쪽 길도 오른쪽으로 쭉 붙여버려. 그러면은 폭이 X인 도로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나는 요거 구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게 40, 이건 15죠. 15 마이너스 X. 여기는 40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기겠지? 네. 아니야?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면적은 40 마이너스 X와 15 마이너스 X가 내가 구하려는 면적인 거야. 이게
350 이상. 이렇게 식을 써도 돼요. 실제로 요거 계산해보면 쟤랑 어차피 결과는 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다루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 그치? 길게 해놓고 옆에 있는 문제 한번 해봅니다. 이걸로 한번 풀어봐요. 이걸로 여기 바꿔서. 눈에 안약을 왜 자꾸 넣어? 왜? 왜 눈에 안약을 자꾸 넣어? 졸려서. 그거 넣으면 안 졸려? 약간? 자, 이제 절대값이 붙어있는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절대값 나왔다. 절대값 나왔다. 자, 절대값은 무엇을 다루는 기호? 네? 절대값은 무엇을 다루기 위한 기호? 양수. 양수만 다루는 거야, 그지? 네. 항상 양수를 만드는 기호. 네. 그죠? 그래서 절대값은 우리가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도대체 얘가 애초부터 플러스였는지, 아니면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꿔 쓴 건지, 그걸 구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얘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 오케이? 절대값은 부호 다루는 기호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모든 절대값과 관련된 얘기는 이걸로 안 풀리진 않아. 다 정의야, 정의. 이건 정의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렇게 두 개의 그림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얘랑 얘. 함수에서는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와. 이제 함수가 아닌 그냥 도형의 방정식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y한테도 절대값이 붙어. 총 4가지 그림이 나와. 그럴 때는 근데 함수에서는 y한테 절대값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x한테만 절대값이 붙던가 아니면 식 전체 절대값이 붙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x가 요거 그리는 방법이, 그거부터 저번에 한번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네? 했었는데. 무슨 설명이요? 절대값. 네. 자, 요거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는 방법이에요, 요거. 어떻게 그리냐면,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어차피 x가 양수인 부분은 x한테 양수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 그치? 근데 절대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냥 그려도 돼. 근데 이제 x한테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이거 얼마가 돼? 플러스.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f1이 돼. 네. 1에서의 함수값을 가져오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2일 때 함수값을 갖고 와서 쓰라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래서 그림을 쭉 그려보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들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점을 찍게 되니까,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후에 얘를 y축으로 접어 그려요. 데칼코마니라는 게 있잖아. 그림 찍 해갖고 이렇게 열면 그 물감 여기 찍히는 거. 그거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한테 절대값이 붙어있을 때는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린 후에 y축에 대해서 접어서 그리면 됩니다. 그게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구분하는 거냐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이번에는 y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래. 그래서 y값이 양수인 건 또 그냥 그리겠지. 근데 x가 이제 y값이 음수인 건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를 플러스로 바꿔주라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도 플러스 1로 바꿔주래. 여기 마이너스 2가 돼도 플러스 2로 바꿔주래.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다 플러스로 넘겨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x축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은
X축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돼요. 위로 접어 올린다. 이게 절대값으로 표현된 함수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려볼 건데요. 이런 것도 그려볼 건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 3이랑 8로. 3, 8? 되긴 되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림을 먼저 생각할 거야. 얘를 그리든 절대값이 없는 상태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쟤는 첫 번째 놈은 우리는 먼저 뭘 그리냐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 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x 플러스 8하고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는 3. 그럼 y축은 여기 한가운데가 아니고 좀 오른쪽에 좀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지?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여기는 마이너스 24가 된다는 거야. 됐죠? 자,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나보고 그리라는 건 이거네. 요걸 그리라고 했으니까 x한테만 절대값이 있네. 맞지?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절대값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식은 이 식이랑 똑같아. 이렇게 써 있어도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여기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야 이건. 오케이? 그래서 위에 써 있는 식이나 아래에 써 있는 식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놈으로 보면 x한테는 쫓아다니면서 다 절대값을 취한 거잖아. 그래서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이거. x한테만 절대값 붙은 거. 오케이? 됐지? 저거는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래.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그릴 거야 이건. 이거 그대로 그릴 거고 왼쪽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접었다 펴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만들듯이 접었다 펴서 표시할 거니까 오른쪽 부분은 이 놈으로 그냥 그릴 거고 이렇게 이거를 y축에 접었다 피면은 왼쪽에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아이고 너무 좁았다. 대칭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여기가 얼마? 네.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러겠지. 마이너스 3이겠지. 됐어요? 요거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이걸 그려놓고 나보고 찾으라는 게 0보다 작은 부분 찾으려네?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해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보통 이거 계산으로 많이 푸는데요. 그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되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 우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따로 그려야 돼. 네. 요거를 갖고 와서 어느 부분에는 절대값이 없고 얘한테는 절대값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그리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면 fx 따로 그리고 gx 따로 그려서 얘가 더 큰 거 찾는 거 아까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림 따로 그리고 요거 그림 따로 그리고. 됐죠? 그래서 쟤는 인수분 해보면 자 fx라고 놓을게요. 실제로도 fx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래. 또 인수분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쟤를 그리면 요렇게 2차 함수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에 1이 있어요. 이게 fx.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요. 얘는 절대값 x-1이래. 얘는 이거야. 식 전체 절대값 붙은 거. 여기 이제 gx가 들어간 거지. gx. x-1이 들어간 거지. x-1이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나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x-1을 그릴 거야. 직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야. 요걸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 기준으로 아래쪽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아래쪽에 있는 얘가 위로 이게 접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그냥 이거 그릴 거고, 요거는 그냥 그릴 거고, 삐쳐졌냐? 이거 그릴 거고, 아래 내려와 있는 애는 위로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됐죠? 요게 fx고요. 요게 fx고, 요 색깔 돼 있는 얘가 y는 gx예요. 근데 fx하고 gx 중에서 fx가 큰 거 찾으라 했지? fx가 큰 거, 그러니까 이 곡선이 더 위에 있는 거. 여기.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그리다 말았는데 2차 함수는 계속 올라갈 거잖아, 이렇게. 얘는 2차 속도로 올라갈 거고, 이 직선은 1차 속도로 올라가니까 여기 만나는 점이 있으면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지금 곡선이 더 위에 있잖아. fx가 더 위에 있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점이 여기는 뭐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1이라고 나와 있고, 요 점 하나 찾으면 되겠네. 요걸 찾는 게 문제인데요. 요 빨간색 그림은요, 내가 아래에 있던 건데 위로 접어 올린 거지. 그러니까 부호가 바뀐 애지. 따라서 계산식을 쓸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 fx는 안 변했어요. fx는 그냥 쓸 거고요. 이걸 쓸 거고요. 우리가 찾으려는 건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요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 식을 요 식을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꺼내는 거야. 네? 자, 원래는 여기가 네. 이게 있었던 거지? 네. 맞지?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얘가 없어도 된단 말이야. 어차피 양수였던 부분. 됐어? 네. 그런데 얘는 네. 원래는 여기 있었던 애인데 부호를 바꿔 쓴 거야. 거기 왜 생겼어요? 아, 이거 왜 생겼냐고? 네. 그냥 절대값이 없는 x-를 그리면 이렇게 쭉 그려줄 건데, 네. 식 전체 절대값을 붙이면 아래에 있는 거 위로 접어 올리라 그랬잖아. 네. 그래서 절대값, 요 식이, 요렇게 V자로 생긴 그림이 절대값 x-1이라는 그래프예요. 네. 이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린 거. 네. 됐어? 우리가 찾고 싶은 점은 여기서 만나는 점이 아니고, 요 위에서 만나는 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대칭시킨 점이잖아. 이거는 원래 그래프 식이 아니고 부호가 바뀐 식이라는 거야. 네. 이 절대값 때문에 부호가 바뀐 애가 있어. 맞지? 그럼 그렇게 얘가 원래 양수인 애는 절대값 풀 때 그냥 절대값이 없어지면 된다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값 풀어도 그냥 x-1인데 얘는 부호가 바뀐 영역이야. 원래는 뭐였어?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였던 애를 부호를 마이너스를 더 붙여줘갖고 플러스로 바꿔준 거지. 그래서 x-1이 음수인 영역. 요 안에가 음수인 애는 절대값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지는 이 직선이 근데 x 플러스 1 아니에요? x 플러스 아니구나. 네? 네. 네. 됐어? 전체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찾으려는 요 점은 얘가 올라와서 바뀐, 부호가 바뀌어서 올라온 그 식하고 연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얘가 마이너스 x가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여기 플러스 1이 있는 거니까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 되겠지? 됐어?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요 놈의 x절편은 3이라고 구해질 거예요. 찾는 게 fx가 위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찾으려는 영역은 요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있는 애들. x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왼쪽에 있는 애. 그거 없죠?
그리고 1보다 크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어? 그림 그리기가 조금 익숙하지가 않으면 이 정도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자꾸 해봐야 돼. 그림 그리기. 죽겠어? 네? 죽겠어? 잘 안 돼? 절대가 그림 그리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지금 4-1번도 풀었는데 그림이 없어. 네? 어? 아니, 4-1번도 풀었는데 그림이 없어. 뭐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뭐예요? 어? 네? 1번. 네.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근데 이걸 자꾸 훈련하자는 거야. 그림 그리기. 그리긴 했는데 아, 그리긴 했어? 자리가 없어서 자리. 지운 건데. 그랬던 거야? 이제 오른쪽 것만 2번만 같이 해볼까? 네. 2번 그림은 왼쪽이랑 오른쪽을 따로 그릴 거라 그랬죠? 그죠? 그걸 지금 식을 정리해갖고 한쪽으로 몰아서 표현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제 범위를 나눠서 이거 식을 2개를 만들어야 돼, 우리.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놓고, 요거 따로 이렇게 그릴 거야.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인수분해 하면은 합체 공식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는 이렇게 이참수가 있는데, 여기 한 가운데에 y축이 지나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어이구, 이상하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올 거야. 됐죠? 요게 fx. 그러면 gx를 그리라고 하면, 이 gx는 이거 그릴 거야, 이거. 식 전체 마이너스 붙은 거. 근데, 근호 앞에 또 4가 곱해진 거야. 오케이? 아까 절대값 x-를 그려봤잖아. 여기 1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 여기 위에 있는 건 그냥 쓰고, 여기 위에 있는 건 그냥 쓸 거고, 이 아래 내려가 있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잡아서 이렇게 올리기로 했잖아. 그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됐지? 그래서 gx가 큰 거 찾으래. 이번에 이제 이 직선이 큰 거. 직선이 위에 있는 거 찾으래. 여기 다 직선 아래에 있어. 여기네, 여기.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는 건 요 점을 찾으면 돼. 요 놈의 x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그거를 찾을 때 이제 식을 쓸 건데, 식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얘는 그냥 쓸 거고, 얘는 변화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얘는 부호에 따라서 변화가 생겨요. 얘는 그냥 x-1인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붙인 거. 이 점을 찾으려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1과 누가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4배의 x 마이너스 1 이걸 찾으라는 얘기지. 이거 이렇게 했어? 그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4x 여기 플러스 4가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x값은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5랑 1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5란 얘기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만난 여기가 1. 우리가 찾으려는 영역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등호가, 있네요. 등호가 있으면은 범위를 쓸 때도 만나는 점도 같이 포함을 해서 쓰는 거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어? 네. 이번에는 해를 알려주고, 이건 더 쉬운데? 해를 알려주고, 미정계수를 결정하라는 거거든? 네. 근데, 이제, 요런 해를 알려주고 미정계수를 찾으라는 얘기는, 문제는, 거의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만 이해하면은
계산은 그냥 다 방정식 계산이야. 그래서 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절대값은 이제 됐고요. 자, 미지수가 막 있으니까 우리가 2차식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거지, 그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데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0보다 큰 부분 찾으려니까 저렇게 나오는데 그럼 우리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3, 1. 그래야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1보다 큰 부분.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의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겠지? 이젠 끝났어. 우리는 방정식으로 풀 거야.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4랑 1을 근으로 갖는 놈이래. 그지? 그냥 근거의 성질 써도 되겠다. 이게 두 근이래.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A가 3.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4. 그래? 진짜 쉽지 않아? 그죠? 또, 요번에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문자가 있어서, 얘도 지금 부호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네. 근데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랬는데, 위에 거랑 다르게 나왔어.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기준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런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0보다 큰 부분 찾으랬는데, 이렇게 사이 영역으로 나오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그러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지.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사이 영역, 이만큼.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5, 이러면 되겠는데? 그럼 0보다 큰 부분이 1부터 5까지가 되는 거죠? 이제 풀이는 방정식으로 가면 돼. A랑 B를 다 구하라고? 자, 최고창의 부호는 마이너스인 것만 알아요.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거 두 근 더한 거 얼마야? 6.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저 방정식에서 A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B 이퀄 0이라는 방정식으로 두면 이놈의 두 근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12. 이렇게 구해야 되지? 근데 그게 얼마 나왔대 지금? 6 나왔대.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러지.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A분의 B가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이 얼마야? 5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2라고 알고 있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0. 양변에 이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야. B는 마이너스 10. 됐어? 쉽죠? 됐다 쉽다. 그것도 옆에 더하기 문제 한번 해보시고. 1번 풀었어? 네. 어떻게 풀었어? 잘. 잘. 설명해봐. 이게 일단 2차 방식의 2차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그렇지. 아래로 불러 이렇게 그릴 거야. 그리고 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이랑 4랑 근으로 가지니까.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여기가 4여야 되죠? 0보다 작은 부분의 해가 이 영역이라니까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써준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4겠지, 그지? 자, 이렇게 썼어. 그리고 이거를 두 근 더하면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지? 두 근 곱한 거는 얘는
B가 되는데? 12. 얘가 마이너스 12. 오케이, 잘했어. 네. 됐어. 두 번째 거 하고 있어? 네.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그려놨네? 네? 네. 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아, 그렇게 안 나왔어? 네. 확인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 거야? 네. 오케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이쪽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주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이거 잘 구했어. 네. 그걸 잘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4 플러스 4인데 저거, 식에서. 마이너스 2분의 4. 그렇지. 그게 얼마가 돼야 되는데? 2, 4. 이게 4. 맞죠? 네. 얘가 4가, 두 분 합은 4가 돼야 되는데. A 나오겠네? A가 마이너스 2. 그렇지. A가 마이너스인 건 당연해, 그죠? 위로 볼록하니까 A가 음수가 나왔었어야 돼. 일단 두근의 꼭.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그죠?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그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10. B는 10. 네. 잘했어. 자, 이제 뭐 미정계수 근 알려주고 부등식의 해를 알려줬을 때 그걸 가지고 식을 작성하는 것도 해봤어요. 이제 그 다음은 더 쉽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더 쉬워요. 할 게 많아서 왜 걱정돼? 야,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 네. 네?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네.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리란 얘기야? 이 그림 그리면 아래로 올려. 이렇게. 그래야 x한테 얘를 집어넣어도 0보다 큰 거 나오고 여기를 집어넣어도 0보다 큰 거 나오고. 그지? 네. 모든 x에 대해서 다 0보다 크게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네. 맞아? 그러면 이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도록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해요? 2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돼. 여기 딱 붙는 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해가 없고. 해가 없게? 해가 없어야 돼. 네.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풀지? 아, 요거는 되는데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딱 요것만 되게.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그 공식. 그 공식이 있어. 네. 어떻게 생긴 공식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그게 0보다 작다 해가지고 하면 되죠. 오케이. 맞아요. 이걸 판단하는 식이 판별식인 거야. 네. 네가 얘기한 그 공식이 판별식이에요.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근을 안 갖는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죠. 네. 이 판별식이 어디에 있었던 애냐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 음수가 되면 허수가 나오는 거니까 실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딱 붙는 거는 판별식이 0. 요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니까. 이렇게 그려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됐죠? 그 다음 문제 판별식 쓰면 돼. 계산식이야. 판별식 써보니까 가운데가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 씁니다. B제곱 K-2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곱하기 C 이렇게.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이렇게. 근데 얘 보면요 2제곱이고 3도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가 6의 제곱이거든. 얘를 이렇게 반대로 넘겨주면 얘는 K-2의 제곱이 6의 제곱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되겠어? 그래서 K-2가 6보다 작으면 되겠네. 네? 플러스 마이너스 6이 있었어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6.
이제 이놈의 크기가 6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값, 제곱으로 없앨 때는 이렇게 절대값이 생겨요.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이렇게. 이거야, 이거. 되겠어? 각변에 다 2를 더해주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자, 두 번째 놈. 요번에는 이제 최고창의 부호도 모르는 그런 이차함수를 뒀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모든 실수 x여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x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근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편배식이 0보다 작은 거야. 맞죠? 그러면서 k의 범위가 음수면 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써서 그 중에서 우리는 k가 음수인 것만 골라서 답을 쓰면 돼. 정리해보면 요번에 가운데 항이 짝수다. 4분의 공식 씁니다. 절반 제곱 2k만 제곱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4 안 곱하고 그냥 AC k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얘가 0보다 작으면 된대. 정리하면은 4k제곱 곱하면 플러스 3k.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인수분 해보면 k랑 4k 플러스 3이니까 요거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최고차가 양수인 이차함수죠?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0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려는 영역이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만큼 쓰면 되는 거죠.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0까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찾은 것 중에서 음수만 쓰기로 했지. 근데 진짜 다 음수네. 그죠? 이거 다 쓰면 되겠네 그냥. 어차피 양수인 범위가 안 나오네. 그죠? 이게 답이야. k 범위. 어디 뭐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아니라 답이 답이 이상해? 아니에요. 아니, 정답은 저렇게 되는데 여기 책 풀이 과정에 요게 있지. 마이너스 3분의 4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분의 4? 4분의 3이 아니고? 아니, 답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 풀이 과정에는 또 3분의 4라 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럼 풀이 과정에서 오타가 생겼나 보다. 풀이 과정에 그렇게 돼 있어? 여기 아하.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까지 4분의 3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왜 마이너스 3분의 4야? 그지? 여기까지 4분의 3이다가 오타네. 오타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등호를 써도 돼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 왜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서 다음 2차 부등식이 이러면서 얘기를 했으면 얘는 반드시 2차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k가 0인 경우를 고려할 필요 없거든. 그런데 몇 차식이라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k가 0인 경우를 생각해봐. 없어지지. 얘도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은 거 맞지. 그래서 k가 0이어도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그렇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2차 부등식이라고 주면 k가 0인 거를 쓰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안 줬어. 그러면 얘는 굳이 2차식일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럴 때는 k가 0인 경우도 살펴봐야 돼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도 0의 등호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봐봐. 지금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풀 때는 이게 그냥 부등식이라만 돼 있잖아. 이럴 때도 k가 0인 경우를 살펴야 돼. 오케이? 풀어보시고. 자,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이니까 7번까지만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2차 부등식. 그러면 k가 0인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것만 염두를 해두시면 돼요.
자, 요번에 해를 가지도록 하래요. 그래서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의 반대쪽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 0보다 작은 쪽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지면 0보다 작은 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근을 가지든 근을 안 가지든 무조건 0보다 작은 부분은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다 성립해. K가 음수이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음수인 근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가 문제인 거야. K가 양수일 때는 양수이면 그러면 그림이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되겠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살피셔야 되는 거야. 요거는 뭐 살펴놓고 찾아놓고 이게 답이야. K가 음수인 건 다 쓸 수 있는 거야. K가 0인 경우도 한번 볼까요? K가 0이면 5x가 0보다 작아야 돼? 또 해가 가지겠지? 그지? 5x라는 직선이 원점 지는 직선인데 0보다 작은 부분 반드시 존재하지. 그래서 K가 0인 경우도 해를 가져. 그래서 K가 0이어도 되고 어디까지? K가 0이면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거야. 5x. 0보다 작은 근이 존재해. 그래서 이것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도 써도 되고 얘도 써도 되고 그리고 얘. 찾는 건 결국은 판별식 계산이겠지. 판별식 써보면 5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곱하기 c 하니까 k제곱.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그래서 얘 넘겨주고 4배의 k제곱하고 25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k제곱이 4분의 25 이렇게 쓸 건데 4분의 25가 2분의 5의 제곱이죠.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면 되고 플러스 2분의 5보다는 작으면 되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는 이 풀이는 어떤 상황에서 풀고 있냐면 k가 0보다 클 때 풀이니까 0보다 큰 부분만 쓰면 돼. 답은 여기서의 해는 k가 0보단 크고 2분의 5보단 작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것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답이 될 거고 얘도 답이 될 거고 그러면 0도 써도 되고 음수들은 다 써도 되고 그럴 거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2분의 5보다 작은 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해되겠어? 요거랑 얘랑 다 갖고 와서 써보면 결과적으로 K는 2분의 5보다 작은 거는 다 돼. 이렇게 답을 쓰는 거야. 오케이? 할만하네요. 얘는 또 뭐 앞에 최고 차이 계수가 4라고 숫자로 줬네.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이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릴 건데 0보다 작은 부분이 해가 없어야 된대. 그럼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아래쪽 부분 존재하잖아. 이러면은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려야 돼? X축을? 붕뜨게. 이 이차함수가 붕뜨게. X축 이런 데 있어야지. 맞지? 근데 0인 것도 안 되나? 0보다 작은 거는 없어야 된대. 0보다 작은 건 없어야 된대. 그럼 0인 건 돼? 0보다 작은 건 없어야 돼. 이 얘기는 음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 0을 제외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 0은 되고 이렇게 아래로만 안 내려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되고요. 판별식이 0이어도 돼요. 그죠? 이거 두 개 다 찾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두는 거야. 두 개 다 쓰는 거라서. 얘는 그냥 요거 쓰면 되겠는데? 여기 가운데양이 짝수니까 또 4분의 공식으로 쓸게요. 절반 제곱 k 플러스 1만 제곱할 거야. 마이너스 4는 안 쓸 거고요.
A랑 C만 곱할 거야. A가 4네, 근데. A가 4네. 그리고 C가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네요. 그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열심히 쭉 풀면 되는데, 전개하면 K제곱. 여기 플러스 2K 나오지? 여기 플러스 4K가 또 있지? 플러스 6K. 상수는 여기서 1 나와. 여기 마이너스 28. 47, 28. 그러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남네. 이거 인수분해 되나? 네. 93. 근데 여기가 플러스니까 K 플러스 9, K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여기 해당하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그냥 이게 답이야, 이거는. 요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드무인 경우가 성립된다. 그거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오케이, 그 옆에 또 문제 마무리 해보시고. 가만히 있어봐. 좀 전에 잘못 풀었잖아. K가 이거 0인 거 쓰면 안 되잖아. 얘가 2차 부등식이라며. 네. 그럼 K가 0이면 안 되잖아. 네. 그지? 이건 쓰면 안 돼, 이건. 네. 이건 쓰면 안 되는 거라서 여기서 0을 제외하고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야겠네. X는 0보다 작아. 그리고 K는 0보다 크면서 2분의 5보다 작아. 이렇게 써야 돼요.